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더 골드문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정말 힘든 시간 보내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간 지지 라인으로 여겨졌던 모든 그 선들이 주말 사이 다 무너져 내리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일단 6개월 동안만 보더라도 6개월 대비해서 지금 전고점 대비 반토막이 난 상태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섣부르게 매매를 진행하셨다가는 정말 큰 피해를 입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끝까지 방송 함께 하시면서 과연 반등의 시작을 우리가 어디서 체크를 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전략들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 할게요. 먼저 비트마루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비트마루입니다. 아나운서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원했던 지지 라인을 지지받지 못하고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정말 많이 힘들어하고 계실 건데 사실상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저희가 어느 공략 코인을 들어가느냐 이것을 좀 중점으로 보실 것 같아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런 장 속에서도 또 트론은 상당히 좋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언제 어느 타이밍에 들어가냐가 문제지 전체적인 시장 상황은 물론 힘들긴 하겠지만 그 안에서 돌파구를 찾는 그런 방법들 많이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시장 전반적으로 빠지고 있지만 일주일 동안 빨간불을 켜낸 코인들은 있습니다. 트론 같은 경우에도 약 30% 가까운 상승률을 보였기 때문에 여러분들 끝까지 하시면서 오늘의 공략 코인 또 어떤 게 있을지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코인 트레이너님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코인 트레이너 전문가입니다. 네, 지금 현재 시점을 기점으로 이제 35K 부분이 좀 깨지고 35K까지 조금 내려갔다가 지금 밑꼬리를 달고 살짝 반등해주는 이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조금 좀 좋지 못한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해보자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여기까지 조금 지지를 받는 구간이 있고요. 근데 마냥 아마 차트가 빠지기만 하는 건 아닙니다. 지지받고 지금 밑꼬리 달고 올라와 주고 있는 이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 아마 지금 계속 조금 추가적인 낙폭이 조금 있을 수도 있는 조금 위험한 자리에 와 있다는 거 좀 투자자분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32K 부근에서는 아마 크게 조금 반등을 해줄 것으로 좀 예상되니까 이 부분까지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고 이러한 시장에서도 앞서 비트마루님 말씀해주신 이제 트론 같은 종목들 많이 있으니까 이런 시장에서도 하락장에서도 올라가는 종목들 잘 이제 캐치하셔가지고 오늘 투더 골드문 잘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암호화폐 시장만 빠지는 게 아니라 지금 전반적인 증시시장 모두 좀 같이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떤 악재가 있는지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비트코인 전망에 관한 얘기들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비트마루님. 네, 오늘 악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악재는 또 매번 말씀드리지만 촉매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많은 이제 전문가들이 암호화폐 추가 하락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누군가가 유명한 사람이 추가적인 하락을 이야기한다면 당연히 보유보다는 손절을 좀 택하겠죠. 그러면서 매도 물량들이 많이 나오면서 시장이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번에 제가 가지고 나온 악재도 비트코인이 3만 달러 밑으로 떨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한번 정리해보고자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우선 워스 차팅의 설립자입니다. 카터 브렉스턴 워스라는 사람이 나와서 지금 비트코인은 추가적으로 3만 달러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많이 열려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자, 지난 4일이었죠. FOMC 회의에서 이제 0.5% 금리 인상을 진행을 했어요. 미국이. 이전에는 이제 0.75%를 금리 인상하겠다라고 했는데 다행히도 0.75까지는 안 올라가고 0.5%만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이것만 봤을 때는 이미 선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금리 인상이 되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이제는 6월, 7월 FOMC 회의가 추가적으로 있고 그 안에서 또 한 번 0.5%씩 상승시킨다, 금리를 인상시킨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면서 주식도 마찬가지고 코인도 마찬가지고 지금 부동산도 못합니다. 모든 경제 시장이 위축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3만 달러로 만약에 하락을 한다라고 한다면 작년 6월의 가격과 동일하게 됩니다. 그럼 1년 동안의 상승과 하락이 똑같이 나오면서 사이클 한번 돌았다, 도는 식으로 가기 때문에 지지라인은 지금 현 구간이 아니라 조금 더 아래 상태에서 지지라인을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진행을 했고요. 그동안 이제 암호화폐와 비트코인의 상승을 전망했던 블룸버그 역시 암호화폐에 대해서 이번에 좀 위험하다라는 평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마찬가지입니다. 연준의 긴축 정책이 가장 1순위 이유고요. 두 번째가 긴축 정책이 왜 일어나느냐. 지금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그 안에서 경제 시장이 무너지고 있는 찰나에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미국이 지금 세계 경제를 잡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달러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긴축 정책을 사용한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결국에는 위험 회피 수단으로 인해서 암호화폐와 주식시장에 매도세가 나올 것이다 라고 예견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한 명이
더 있죠. 페어리드 스트레이터스의 창업자죠.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의 하락을 예견을 했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차트적인 분석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현재 피보나치 되돌림이라든지 제가 잠시 후에 또 같이 한번 봐볼게요. 피보나치 되돌림이라든지 여러 가지 차트적인 분석을 봤을 때 우리가 흔히 알고 있었던 차트적인 지지 라인을 깨졌다.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그 라인은 저항대 라인으로 바뀌기 때문에 단기간에 상승이 나오긴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왜 우리 투자자분들 불안해하고 계시는 투자자분들이 계시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것들은 다 필요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왔고요. 왜 필요가 없냐면 자 우리 TV를 보시는 시청자분들 혹시 워스 차팅이 어떤 회사인지 알고 계시는 회원분들이 많이 없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설립자가 카터 브렉스턴 위스든 뭐 누구든 그런 걸 아예 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비트코인 내려간다. 이전부터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이상하게 말이 많았습니다. 여러 유명인사들이 나와서 비트코인은 급락할 것이다. 비트코인은 급등할 것이다. 이러면서 계속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말대로 됐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비트코인은 이미 10만 달러를 찍고 내려와서 영원의 수렴을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사람들은 예측일 뿐이고 지금 현재 본인들이 투자자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뭐 숏 포지션을 잡고 있든 롱 포지션을 잡고 있든 본인의 입맛에 맞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지금 현재 시장은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비트코인의 그 호들링은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비트코인을 예전에는 많이 유동성이 많아지면서 그 위에서 차익 수익 실현도 하고요. 그리고 아래에서 손절도 하고요.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는 유동성이 점점 감소하고 있다.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정말 기존에 가지고 있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던 홀더들이 매도하지 않고 오히려 보유한다. 지금 현재 1년 이상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지갑의 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물론 많이 물려있기 때문에 보유를 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지금 작년 6월의 가격과 지금 현재의 가격을 비교했을 때 비슷한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아직까지는 작년 6월의 구간보다 윗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을 1년 이상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지갑의 수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미 비트코인이 8천만 원 올라가고 7천만 원 올라갔을 때도 매도를 하지 않고 차익 물량 실현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정말 8천만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구간까지 반토막이 났는데 지금 상황에서 매도할 사람들은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매수를 했을 때 왜 매수를 했냐면 비트코인은 앞으로 이제 미래의 가치가 더욱더 많아질 것이고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매수를 진행을 한 것이지 지금 단기적인 가격에 상관하지 않겠다라는 뜻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매도할 사람들은 좀 많이 매도하지 않았나. 그리고 추가적으로 기관 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잠시 후에 호재성의 이슈를 말씀드릴 때 왜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오고 있고 기관이 왜 비트코인을 좋아하는지를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 그리고 전체적인 뭐 전쟁이라든지 금리 인상 이런 상황에 의해서 비트코인이 떨어지는 건 정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만 단독적으로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안 좋은 상황이겠지만 지금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주식시장도 떨어지고 있고요. 부동산도 떨어지고 있고요. 모든 경제시장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투자 심리에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지금 많이 물려있다고 섣불리 손절을 치는 것보다 그렇다고 뭐 추가 매수를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관망의 장세를 조금 더 유지하면서 여유롭게 보시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속적인 이 연준의 긴축 정책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 좋지 않은 상황인 건 맞지만 이런 때일수록 더 안 좋은 전망들이 나오면서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좀 겁먹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 호들러들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기관들이 또 들어오고 있다는 점 잠시 뒤에 좀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고요. 코인 트레이너님의 악재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준비한 악재는 이제 앞서 비트마르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단 지금 오늘 아마 뭐 국내장 그리고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 그리고 뭐 부동산 하시는 분들 심지어 지금 채권 하시는 분들까지 정말 인플레이션에 관련해가지고 지금 뭐 많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난주에 이제 FOMC 회의 이후에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이후에 시장 전체적으로 좀 흔들리는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지난주 뭐 목, 금 그리고 오늘 지금 미 선물 지수를 확인해 봤을 때 오늘 장도 굉장히 지금 좋지 않을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잠시 뒤에 이제 선물 지수랑 이제 비트코인이랑 같이 보여드리겠지만 제가 일단 선물 지수만 봤을 때는 좀 좋지 못한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또 이제 5월 9일 뭐 전승 기념일이라고 해가지고 블라디미르 이제 푸틴 대통령이 이제 우크라이나랑 이제 뭐 핵을 쓸 건지 아니면 뭐 정말 전면전을 할 건지 아니면 종전을 할 건지 이거 관련한 이제 이슈가 이제 5시간 정도 후에 나온다고 합니다. 지금 모스크바 시간을 제가 이제 확인을 지금 잠깐 해봤을 때 오전 이제 6시
정도 되고 있는데 일단 모스크바 시간으로 한 점심 정도에 아마 이런 발언이 나올 것으로 이제 예상되고 있고요. 여기에 있어서 지금 그 누구도 지금 시장에 대해서 조금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시장 조금 흔들리는 모습 가지고 있지만 비단 이제 앞서 비트만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관들 계속 여기에 투자해 주고 있고요. 이 시장이 펀더멘탈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제 하락하는 게 아니라 지금 유동성 축소의 부분 그리고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과 근데 기대 인플레이션 요 두 가지 요런 이슈 그리고 뭐 중국 봉쇄 이슈도 있고요. 지금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뭐 전쟁 이슈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에 있어 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이 투자 시장 원래 유동성이 이제 축소되게 되면은 이제 투자 시장은 이제 거기에 있어서 버틸 수가 없는 그런 시장입니다. 하지만 유동성이 축소되게 되면은 시장을 이제 공급과 수요를 맞춰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공급이 유동성이 동급되는 시점이 올 거고 그런 시점에 맞춰서 코인 다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너무 우리 투자자분들 지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지금 추매를 해야 되냐 바이 더 딥이냐라고 했을 때는 지금 바이 더 딥을 할 때는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원래 보통 인플레이션과 기대 인플레이션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시장이 흔들리는 이유는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아마 뭐 장 보시거나 하면은 지금 굉장히 많이 물가가 오른 거를 체감하실 거예요. 보통 이제 인플레이션이 왔다라고 했을 때 일반인들이 이걸 체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몸으로 느끼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인플레이션이 이미 왔고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지금 여기에 있어서 앞으로 좋아질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시장에서는 지금 앞으로 안 좋아질 것 같은데에 한 표를 던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조금 나오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되고 있지만 우리 지금까지 경제 시장을 봤을 때 이제 파월 연준 의장 열심히 이제 일하고 있고요. 여기에 맞춰서 단기적으로 금리를 올려가지고 조금 투자 시장 삼가 단기적으로 힘들게 할 수 있지만 아직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다시 정상화 시장으로 이제 되돌리려는 기대 인플레이션을 죽이려는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조금 힘들지만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조금 관망하는 포지션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자세하게 차트 보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제 차트 보시면은 비트코인 바이낸스 15분봉 차트입니다. 지금 제가 이제 방송 들어오기 전에 여기까지 유지를 해주고 있다가 34K 부근을 유지해주고 있다가 좀 급격하게 조금 빠지는 이런 모습을 좀 많이 보여줬는데 지금 다행히도 밑꼬리 달고 지금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거래량을 조금 동반한 음봉으로 도지를 만들어줬고 그 이후에 지금 다시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이런 패턴이 조금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지금 거의 이제 하락은 거의 끝나갔다. 조금 추가 하락이 조금 있을 수도 있는 자리이지만 이제 보통 이제 하락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ABC 패턴으로 이제 하락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지금 반등이 굉장히 좀 약한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피보나치 상으로 봤을 때 0.236 라인까지밖에 이제 반등을 해주지 못했어요. 이 라인 보시면 여기까지밖에 반등을 못 해주고 좀 빠지는 이런 모습이 조금 나와주고 있는데 보통 이제 A 파동보다 C파가 조금 더 긴 거를 감안해 봤을 때 이제 한 32K 부근에서는 좀 지지를 받고 거기서 반등해 주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제가 항상 보여드리는 이제 온체인 지표입니다. 거래소 이제 보유량인데 지금 최근 구간 보시면은 거래소 보유량은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단기적으로 이제 어제 정도는 조금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지금 거래들이 그렇게 크게 팔지 않고 있다는 거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거래소 순 입출금량입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거래소 출금량, 입출금량을 봤을 때 기존 시장과 크게 이제 별반 다를 거 없는 출금 규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뭐 출금을 많이 해가거나 입금을 많이 해가는 그런 모습이 일단 나와지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말 이제 비트코인이 진짜 고점이고 찐 하락이다. 지금 마지막이다. 지금 다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채굴자 지표, 이제 MPI 지표를 조금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MPI 지표를 확인해 봤을 때 일단 이 보라 색깔 이제 채굴자 지표가 보통 이 점선이죠. 이 점선 위로 올라가면은 이제 보통 이제 채굴자들이 많이 팝니다. 채굴자들이 최근에 많이 팔았던 구간은 이제 비트코인의 46K를 찍었던 부분이죠. 이 보라색 선이 굉장히 높게 올라가 있는 요 지표, 이 채굴자 지표가 2 이상으로 올라갔을 때 보통 채굴자들 매도를 한다라고 하는데 현재 구간 보시면 거의 채굴자들의 움직임이 없습니다. 보통 이제 비트코인이 정말 이제 고점이고 마지막 기회다, 정말 찐 하락이다라고 한다면은 채굴자들이 다 매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가격도 채굴자들한테는 이득을 보는 구간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마지막 손해를 감수하지 않으려면 이런 구간에서 이제 매도세가 강하게 나와줘야 되는데 이런 구간들을 살펴봤을 때 지금 현재 정말 찐 하락은 아니고 지금 일단 유동성 축소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앞서 비트맨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시장 지금 춤에 들어가기에는 이릅니다.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보수적으로 지금 시장 보는 게 좋으시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김치 프리미엄이 지금 3% 정도 지금 시장에 붙어 있는 이런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김프가 이렇게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를 했다가는 지금 김프가 그리고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뭐 비트코인, 뭐 라이트코인 뭐 이런 것들에 다 붙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 3% 정도 붙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시세 차이까지 이제 고려해 생각해 본다면 지금 추매보다는 조금 시장 길게 보시고 관망 포지션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번 주 또 목요일 날 CPI 물가 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지금 예상은 이제 8.1% 정도로 이제 좀 전망 중인데 이 결과가 조금 긍정적으로 조금 나오기를 조금 바라면서 이제 너무 투자자분들 걱정하지 말고 조금 시장 길게 보고, 지금 단기적으로 힘들지만 5월 달은 매해 조금 괴롭히는 것 같습니다. 괴롭히지만 작년에 이제 5월, 6월 지나고 정말 좋은 장면 모습을 보여줬죠. 지금 손절했다면은 그때 작년처럼 다시 좋은 장 왔을 때 오히려 더 익절을 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손절보다는 조금 관망하시고 좀 보수적으로 길게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일단은 지금 당장의 선물 시장 상황도 좋지가 않고 여러모로 좀 불안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나 일단 오늘과 내일 32K 부근을 잘 지지해주는지 여러분들께서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지금 김프도 3%가량 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무리하게 좀 매매를 진행하시기보다는 조금 긴 호흡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장 어떤 호재들이 또 있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비트마루님. 네, 호재 뉴스 해야 될 것 같아요. 악재 뉴스 하면은 너무 또 침울해지기 때문에 네. 오늘 호재 뉴스는 카카오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전에 비트코인이 강하게 상승을 했었을 때 사실 카카오에서는 비트코인 시장에 진출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자회사를 설립을 해서 일본 내에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거래소를 설립했던 또 기억이 있기도 했었는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카카오에서 직접 나서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냐면 카카오뱅크에서 암호화폐 거래소와 실명 계약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어요. 정말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건데, 우리 투자자분들 아시겠지만 각 거래소들은 각 은행들과 실명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코인원과 빗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농협과 작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업비트는 K뱅크와 연결이 되어서 이제 업비트에서 출금을 할 때는 K뱅크 통장으로 이제 자금이 들어오고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죠. 그런데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암호화폐 진출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자, 얼마 전이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들과 모여서 스터디를 진행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었는데, 어떤 스터디냐면 가상자산 분야에 어떤 식으로 협력을 할 수 있는지 서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스터디를 진행을 했다라고만 나왔어요. 그런데 그 속을 파보니까 어떤 스터디를 진행을 했냐, 그 안에서 대부분 했던 게 거래소 솔루션이 어떻게 되냐, 그리고 트래블룰 적용을 어떻게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느냐, 그리고 지금 현재 봤을 때 뭐 암호화폐에 대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거 있죠. 자금 세탁 방지법에 대해서 어떻게 지켜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종합해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실명 계좌 때 사용되는 이런 문구들과 비슷하게 맞아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카카오뱅크가 실질적으로 거래소들과 이런 것들을 논의해서 본격적으로 실명계좌 은행으로 다시 한번 들어올지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고, 이번에 코인원과 빗썸과 이렇게 두 거래소와 함께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우리 투자자분들 코인원과 빗썸은 지금 현재 농협과 재계약 체결을 한 상태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법적으로 정해진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한 거래소는 1거래소 1은행 이런 식의 지금 상황들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있었고, 이게 관행으로 자리 잡혀 있었어요. 그리고 과연 빗썸과 만약에 코인원이 농협과 계약을 그대로 유지한 채 카카오뱅크가 추가적으로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정말 국내 투자자분들 사이에서는 너무나도 좋은 호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카카오뱅크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뭐 그렇게 엄청나게 많지는 않겠지만 카카오톡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당연히 카카오뱅크에서 진행을 하게 되면 카카오톡과도 연결이 될 거고요. 지금 클립이라는 계좌가 카카오톡과 연결되어 있는 거 다 아시죠? 그런 것처럼 이제는 우리 투자자분들이 암호화폐에 들어올 때 접근성이 더욱더 뛰어나진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주식보다 코인이 거래량이 좀 부족한 이유를 좀 보면은 거래소를 가입하기에 절차가 상당히 많아요. 어디 은행에서 뭐 인증도 받아야 되고요. 또 코인을 한다라고 한다면 뭐 통장도 안 만들어주는 경우가 있고요. 또 요즘에는 실명 계좌 인증이라고 해서 개인 지갑을 또 연결하려면 또 복잡한 것도 있고요. 그런데 주식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좀 많이 알려져 있고 쉽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카카오뱅크가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그 코인에 대한 진입 문턱이 더욱더 낮아져서 유동성이 더욱더 증가되지 않을까, 거래량이 증가되지 않을까, 상당히 좋은 소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이렇게
들어오는데 앞서서 이제 걸림돌도 또 반드시 존재합니다. 어떤 걸림돌이 존재하냐면 우선은 금융당국과 협의를 진행을 해야 돼요. 기존의 K뱅크를 제외한 기존의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시중은행들이 자금 세탁 방지법이라든지 뭐 불법 테러 자금 조달이라든지 조달법이라든지 이런 법들을 많이 지켜왔고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그런 법안들이 잘 지켜지고 있고 어떤 시스템이 있는지를 금융당국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카카오뱅크가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큰 파장이 있을 것은 뻔한데 과연 이 카카오뱅크가 지금 현재 트러블 적용이라든지 자금 세탁 방지법 그리고 전 세계의 그런 권고안들을 지킬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되어 있는지 이런 것부터 먼저 조사를 해야 되고요. 바로 당장 진행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이렇게 기관 투자들 카카오도 들어온다라는 것만 으로도 상당히 좋은 호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시장은 내려가지만 예전에 2017년도 상승과 급락 그 장세와는 전혀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좋은 상황입니다. 왜 좋은 상황이냐면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이제 테슬라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알고 계시죠? 페이팔 알고 계시죠? 전 세계의 유명한 기업들이 이미 암호화폐 시장에 진출해 왔고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많이 느렸지만 국내에서도 지금 우리은행, 국민은행, 시중은행들도 암호화폐 커스터디 서비스에 대한 시스템을 지금 요청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카카오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기술적인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온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암호화폐는 지금 전체적인 경제 상황이 안 좋아서 내려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추가적으로는 가치는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카오뱅크가 거래소들과 함께 가상자산 실명 계좌를 계약할 가능성이 좀 점쳐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물론 이제 앞으로 이 금융당국과 협의를 잘 이뤄내야겠지만 일단 카카오가 이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온다라는 점 그리고 유동적인 측면에서 좋아지고 또 거래량 자체도 더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또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인 트레이너님의 오늘의 호재도 살펴볼게요. 네, 제가 준비한 이제 오늘의 호재는 지금 가격적인 측면은 사실상 이제 악재인데 가격적 측면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호재가 굉장히 많은 이제 시장이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이제 카카오 말씀해 주셨는데 카카오 또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죠. 카카오도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이제 주가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유동성이 좀 축소되기 때문에 조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준비한 건 이제 GS 리테일이랑 신세계백화점 이런 이제 유통 회사들이 이제 NFT 사업에 조금 진출을 하는 건데 GS 리테일도 굉장히 많이 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세계백화점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리오프닝주로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이제 보복 소비의 수혜를 받고 있는 그런 이제 기업이죠. 그런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동성 축소에 있는 부분 코스피가 빠져버리면 사실상 기업 같은 개별 주식 같은 경우는 조금 주가가 조금 하락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이라고 이제 비트코인을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가격적인 측면을 제외하고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점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적으로 GS 리테일을 이제 NFT 우리나라 프로젝트죠. 이제 메타콩즈랑 이제 손잡고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를 이제 선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메타콩즈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이제 현대차라도 이제 같이 이제 NFT를 개발을 하고 유튜브에 영상도 올리고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GS 리테일이 또 메타콩즈랑 손을 잡았고 신세계백화점 같은 경우는 이제 NFT 프로젝트 이제 푸빌라를 출시했다고 합니다. 이제 푸빌라는 이제 클레이튼 전용 이제 지가 카이러스를 연동해서 민팅을 할 수 있고 이렇게 NFT를 통해 가지고 이제 유통을 진행한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셔가지고 민팅도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적으로 지금 NFT의 대체 불가능한 특성이라는 부분이 이제 유통업계 기업과 이제 소비자 간에 연결해주는 이제 B2C 부분의 중심의 이제 사업 구조랑 이제 잘 맞는다는 이런 분석이 조금 나오면서 이 기업에서 이렇게 마케팅 용도로 정말 NFT를 활용하기 너무 좋기 때문에 이렇게 앞으로 기업 홍보나 한정판 NFT 제품 출시하면서 NFT 로고를 같이 줘서 그것도 같이 팔 수 있게끔 하는 식으로 이렇게 조금 유통 측면에서 좀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유통업계에서도 NFT를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고 제가 또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제 구찌 여러분들 다들 좋아하시는 게 명품 매장이죠. 구찌에서도 이제 이달 말부터 이제 일부 미국 매장에서 암호화폐 결제를 이제 시작한다고 합니다. 정말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구찌, 루이비통 이런 회사들이 정말 생각보다 되게 보수적입니다. 기업 경영하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보수적이고 그 기업의 철학 같은 부분 그리고 뭔가 새롭게 잘 하지 않아요. 그런 기업들은 뭔가 자기네들 카펙스 투자를 그렇게 미친 듯이 늘리지도 않고 그런 기업들 재무제표 살펴보면 현금이 진짜 어마무지하게 쌓여 있는 이런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이 시장을 정말 보수적으로 바라보는 경영 자체를 보수적으로 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의 이제 구찌가 이제 암호화폐 결제를 시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메타버스가 이제 앞으로 잠재적으로 어떻게 전자상거래를 교란시킬 수 있을지 그리고 나서 메타버스 블록체인 웹 3.0에 굉장히 구찌가 관심이 많고 최근에 이제 로블록스의 이제 가상 체험 공간이 이제 구찌 가든을 좀 구축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로블록스 상점에서 4,155달러 약 이제 522만 원의 정도의 이제 약 리셀도 구찌 이제 NFT를 리셀도 하는 식으로 하면서 이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눈독 들이고 있고 최근 이제 더 샌드박스 다들 아시는 이 샌드박스에도 이제 구찌 중고 플랫폼 이제 구찌 볼트 뭐 체험 공간을 이제 만든다고 합니다. 이렇게 앞으로 이제 굉장히 보수적으로 이 시장을 바라봤던 이제 이런 명품 사업이 이제 계속해서 이쪽 암호화폐에 발을 들이고 있다. 지금 사실상 여러분들이 이제 구찌 궁금해하셔가지고 구찌 뭐 인베스팅 같은데 이제 검색해 보시면 아마 구찌 매장도 구찌 지금 엄청난 실적을 올리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조금 빠지는 이런 모습을 이제 확인 가능하신데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지금 유동성 축소의 부분에 있어서는 이 투자 시장 조금 위축되지만 이 밑에서도 기업들이 이제 여기에 부분에 있어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는 멈추지 않고 있고 오프화이트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해서 암호화폐 결제 수단으로 받아들였고 이탈리아 패션 브랜드 이제 필립 플레인 이런 브랜드도 지금 약 이제 암호화폐 결제를 통해서 이제 받은 축적한 비트코인이 약 150개 정도 이제 된다고 합니다. 기업 같은 경우는 보통 이윤을 추구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이제 손해볼 행동들, 내가 생각했을 때 판단했을 때 이 시장 지금 내가 암호화폐로 결제를 받았을 때 이게 더 폭락하겠다? 여기에 베팅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폭락할 거면 암호화폐로 결제를 받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이런 부분들 참고해 보셨을 때 지금도 물밑에서는 기업들 계속 투자 진행 중이고 마찬가지로 구글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웹 3.0 관련해가지고 웹 3.0이랑 탈중앙화 P2E 관련 이제 기술자들을 채용해가지고 업그레이드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파일코인 한번 설명드리면서 이 클라우드 서비스랑 이제 6G 지금 5G인데 5G로는 조금 느리고 6G로 좀 넘어가게 되면은 이 클라우드가 굉장히 핫하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우리가 한 5년, 10년 뒤에는 우리가 뭐 게임을 한다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스팀 같은 거 하나 받아가지고 클릭만 하면은 자동으로 클라우드에 있는 서버에 있는 게임을 내가 자동으로 실시간으로 이제 연동해가지고 게임을 즐기거나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사진들 내가 이제 메모리에 저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클라우드에 저장해 놓으면은 실시간으로 정말 빠르게 이제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정말 많이 주목을 받았던 이제 파일코인인데 뭐 파일코인이 정말 유망하지만 지금 차트상은 좋지 않죠. 그런 부분을 감안함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계속 뜰 수 있는 사업이라는 거 클라우드 사업, P2E 사업 앞으로 계속해서 뜰 수밖에 없는 산업이고 여기에서 구글이 투자를 하고 있다. 지금 시장은 계속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너무 우리 투자자분들 암호화폐 가격이 조금 낮아졌다라고 해서 걱정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일단은 NFT 쪽에서의 호재들을 좀 집중적으로 다뤄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국내 유통 대기업들, GS 리테일이라든지 신세계백화점에서도 이제는 NFT 사업으로 좀 본격적으로 진출하려는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NFT나 민팅 이런 것들에 투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명품 브랜드들, 대표적으로 구찌에서도 이제는 구찌 가든 이런 것들을 로블록스나 더 샌드박스 상에서 이제 우리가 좀 더 명품을 더 다양하게 즐길 수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서 일단 NFT나 메타버스 쪽 사업이 계속해서 좀 넓어지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암호화폐 가격적인 측면은 떨어지고 있지만 가치적인 측면은 올라가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하시면서 지금 시장 잘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이슈들 살펴봤고요. 저희는 잠시 뒤에 코인콕으로 돌아오겠습니다.